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경비, 청소 용역, 승강기 유지관리, 방수, 매벽공사 등 시설물 공사 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 용역업체 선정 시 입찰의 종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쟁 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 사업 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은 실적, 자본금, 기술 능력 등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 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입찰 방식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공사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공사 시 일반 경쟁 입찰로 다수의 자가 참여하게 하여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 사업 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단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한 경쟁 입찰은 실적, 자본금, 기술 능력 등 입찰 참여 자격을 두어 입찰하는 방식으로 공사의 난이도, 공사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공 능력이 있는 자에게 공사를 하기 위한 방식이나 너무 제한을 두면 자격 있는 업체가 적어 공사 금액이 높아질 수 있기에 공사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자격을 두어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사업 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기술 능력에는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합니다. 부여 현황으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하이면은 아무래도 경쟁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과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경우에 하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제14조의 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는 아파트 게시판 및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시스템 K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입찰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으로는 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화재 보험이겠죠. 공사품을 구입하는 경우, 에어컨이나 특정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정화조, 청소 이런 거는 법령이나 사시법규에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는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 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공사를 했는데 공사 금액이 한 1억이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아마 공사를 하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공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억에 10%면 1,000만 원 이내에서는 추가 공사비가 1,000만 원 이내에서는 그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식이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300만 원 이하 공사 시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쟁 입찰 또는 제한 경쟁 입찰이 2 이상 유찰된 경우, 예를 들어 일반 경쟁 입찰이나 제한 입찰했는데 뭐 업자가 안 들어왔을 때나 그런 때 뭐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붙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입찰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입찰을 했는데 업자가 안 들어오니까는 거기서 뭐 입찰 그 제한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체 5조 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 사업자로서 공사사업자는 사업수행 시장을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한 경우, 예를 들어 뭐 청수라든가 경비가 계약을 했는데 뭐 별 탈 없이 뭐 업무를 잘 수행하면은 다시 뭐 이렇게 입찰 공고를 선정 안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뭐 긴급한 경우 바로 뭐 승강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했을 때는 긴급한 경우는 뭐 입찰을 하면은 뭐 10일 이상 이렇게 입찰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긴급하게 공사를 요하는 그 공사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입찰의 무효, 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를 한다. 뭐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뭐 한 입찰, 뭐 현장 설명에 참가한 자의 하나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 공개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입찰권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동일한 입찰권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차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뭐 입찰 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입찰서의 기재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 현장에서 입주자 대표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제출 서류가 거짓이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 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입찰서의 입찰 가격과 산출 내역서상의 총계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산출 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 금액이 총 계약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러할 때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업자나 뭐 청소 용역 할 때는 보통 거의 뭐 그 치저가 낙찰자가 있고 적격 심사자가 있습니다. 적격 심사자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자의 표준 기준표는 유달합니다. 예를 들어 뭐 기업 신뢰도 뭐 30점, 신용평가 등급, 뭐 행정처분 건수, 업무 수행 능력 30점, 뭐 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관리 시점. 요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서 그 최고점 업체로다가 선정하는 것입니다. 적격 심사제는 이게 그 적격 심사제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 사업자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느 정도 기업 신뢰도라든가 이게 적격 심사표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최고점 업체에게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적격 심사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준 평가표에 의해서 적격 심사제 표준 평가표에서 점수를 부여해서 최고점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뭐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 선정,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경쟁 입찰, 적격 심사제가 있고 치전 낙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은 뭐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뭐 진행료, 홈네트워크, 정화조 관리, 저소조 청소, 건축물 안정진단, 뭐 주민공무시나 위탁, 기타 용역. 경쟁 입찰은 적격 심사제와 치저가 낙찰제가 있고, 용역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전자 입찰 시스템으로서 이거는 뭐 아파트랑은 해당이 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무엇보다 그 공사 용역 시 관리사무소의 관리 감독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사에 대한 시공, 시방서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부실공사 방지 및 관리를 제대로 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방식은 공사하는 자에게 뭐 음료수, 커피 건네주면서 뭐 수고 많으시네요 뭐 하는 좋은 말만 하고 공사에 대한 평가는 다 한 다음에 총괄적으로 살펴본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 수시로 잔소리하고 하면 오히려 부실공사를 이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성심을 다하여 잘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입주민이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에 감사함을 느껴 잘해야 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상은 아파트 용역업체 및 선정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